제가 2013년에 이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저로서는 이제 수도원이고 사회에서 보면 이제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봤거든요. 지금 이제 줄기습을 그만둔다면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치매였어요. 그러니까 참 알츠하이머 치매를 정복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그 당시 처음에 2010년이죠. 서울대학교, 그 당시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 주임 교수였던 서유영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 줄기세포 가지고 치매목을 같이 합시다 그랬을 때 그분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정맥내로 투여해서 알츠하이머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꼭 사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발표할 때 갔었어요. 네,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논문인 플러스1에 발표했잖아요. 2012년에 발표했어요. 2012년에 발표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제가 정말 제일 아쉬운 게 치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서 치매 연구한 논문들 다 탐독하고 책도 다 탐독해서 제가 그때 이제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뭐 퇴행성 관절염도 중요해요. 그죠? 버거시병도 중요해요.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정복하는 이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다. 우리 바이오스타 그룹이 갖고 있는 비전은 세계 1등 줄기세포 재생의료 그룹이고, 미션은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치매 환자분들이 막 중국에 가고 이렇게 가면서 맞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임상을 신청했더니 계속 빠꾸 맞는 거예요. 한국은 식약처에서 빠꾸 맞았잖아요. 2번 빠꾸 맞았어요. 임상시험 승인 신청조차도. 그런데 미국 FDA는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미국은 승인해줬어요. 임상시험 승인해줬어요. 2016년 말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2군데 클리닉,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3군데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초기 안전성 보고서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재생의료 추진법에 따라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연구 목적 승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 승인은 연구 목적 승인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준비해 오고 있어요. 그게 일본 가가와 대학의 나카무라, 가가와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치매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카무라 교수랑 같이 공동으로 현재 그 임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일본인을 대상으로지 그거는. 그래서 그거 진행하면서 마침 이게 미국 임상시험 승인도 받고 초기 안전성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 치료 목적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기적이라고 해요. 이 치료 목적 승인 받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안 믿을만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치료 목적 승인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뭐가 어마어마하냐? 이것은 결국 상용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환자 수에 제한 없이,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배양 기술로 일본에서지만 전 세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치료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효과 없다고 해봐요. 나중에 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상용화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익으로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이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번 일본의 치료 승인을 기점으로 이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 정복의 시발점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꼼꼼하게 지금 그 치매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이제 연구 개발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더불어서 컴바인 세라피. 예. 이게 지금 컴바인 세라피도 좀 더 어떤 컴바인 세라피가 더 훨씬 좋을지 이런 병용요법 연구도 같이 하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이게 저는 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치매 말기 환자들은 효과를 금방 보기 어려워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로도. 근데 결국 이게 누가 혜택이 많이 갈 거냐면 치매 초기 환자들. 치매 초기 환자도 어차피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 환자들이 굉장히 이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정상으로. 제가 몇 사람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그걸 약으로 허가받을 때까지 막 3년, 5년 후까지 가면은 지금 초기 환자는 다 말기 환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재생의료 지금 치료 목적 승인이나 또는 한국의 조건부허가나 미국의 RMAT가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한테 치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 이게 완벽하게 검증은 안 됐어도 안전하기만 하면 또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환자 비용으로 하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 한번 내가 해보는 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일본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한시바삐 빨리 재생의료 추진법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현재 있는 조건부허가 제도 있잖아요. 이 조건부허가 제도를 확실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좀 제도 완화 취지에 맞게 예를 들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하고 2A, 2A, 2A가 끝나면 조건부 승인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2B가 아니라 2A.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2A, B가 엄청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일상하고 2A가 끝나면 조건부 승인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더 제도 완화지. 지금처럼 제도를 운영하면 이건 거의 삼상에 근접한 심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 완화가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매 재생의료 치료 승인 받은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굿뉴스고 다음에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루바삐 이렇게 좀 더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2종 재생의료 기술의 승인 여부는 특정 인정재생위원회에 위임한 거예요. 이거 정확해요. 그래서 그 특정 인정재생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받은 거를 받아서 병원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죠. 거기 보면 큐슈 후생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큐슈 후생국에 접수를 하면 큐슈 후생국장이 수령했다고 하는 사인을 해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승인이야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승인은 위원회인 거고요. 그 승인한 거를 수령했다라고 하는 데서 큐슈 후생국 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접수 중에서 수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후생성은 그냥 통보만 돼요. 통보만 되면 후생성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한 달이나 두 달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큐슈 특정재생인정위원회의 그 심사를 승인받았다는 것이 곧 승인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슈 후생국의 접수 및 수령이 되면 치료가 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거예요. 근데 이미 승인은 났다고 하는 것이 무방하죠. 그래서 우리 박정미 기자가 그 큐슈 특정 인정재생위원회 그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따 나중에 또 상의하겠지만 그래서 그 지금 명확하게 말하면 이 위원회 승인이 곧 그 승인이라고 하는 말에도 무방하죠. 우리가 지난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그 우리 기술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일본의 재생의료 제도라는 게 신청 주체는 병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 서류를 다 병원에 줘야 돼요. 이 서류에는 우리 연구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료를 특허로 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고 거기 노하우 자료가 다 들어있어서 완전히 우리랑 하나가 될 수 있는 병원 이외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술이 빠져나가 갖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하라가 우선 하나 했던 거고 사실은 니시하라 원장도 이건 혹시 문제되면 빼야 되겠지만 니시하라 원장도 사실은 제일 교포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아버지 엄마가 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그런 신뢰가 서로 축적이 돼서 지정한 거고 이 트리니티 후쿠오카 클리닉은 아예 그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양창희 현재 트리클릭 원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성회에 제가 이사로 취임했어요. 이사로.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어떤 기술 유출 염려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병원이 우리나라 예성?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양창희 원장님이 그 예성회라고 하는 그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성회가 운영하는 클리닉이 트리니티 후쿠오카 클리닉이에요. 그 예성의 이사장이 양창희 원장님이에요. 근데 의료법인이니까 거기에는 이사도 있잖아요. 제가 이사로 취임을 해서 완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병원 재단 이사. 제가 이사죠, 제가. 기술 이사고. 이사장님은 그분이시고. 그런 거는 뭐지? 아니, 어쨌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그만 병원하고 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제일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신뢰가 쌓인 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그 예성회와 제휴해서 후쿠오카에 이번에 오픈했잖아요. 후쿠오카인데 오사카, 동경은 오사카하고 동경 이렇게 세 군데는 아예 그 예성회 소속의 그 트리니티 클리닉에랑 우리가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지역 삿포로부터 뭐 나고야, 뭐 오키나와, 스시마를 포함한 이런 일본 전역으로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30여 개의 협력 병원을 그 지정을 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우리 그 바이오스타 연구원의 줄기세포 기술로 일본 사람도 치료하고 이게 중요한 게 해외 환자가 이제 일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일본인을 치료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분 이 30개 병원 최소 30개 병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본 병원도 일본 사람도 치료하고 또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주로 한국,
중국, 미국 환자들을 유치해서 우리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줄기세포 실크로드, 전 세계 줄기세포 실크로드를 하는데 한 해 시발력으로 완전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첫 1차 임상 이상 한 게 요번에 여러 명 낸 자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토탈 28명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28명 한 거를 지금 2년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2년 팔로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임상 실험을 이제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2B를 한 번 더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대조군이 신비스크1이었잖아요. 요번에는 신비스크1을 대조군으로 안 하고 식염수, 주사용 생리식염수 그룹을 대조군으로 해서 들어가요. 현재 계획은 60명으로, 그러니까 조인트 스탠 그룹 40명, 식염수 그룹 20명. 이렇게 해서 이제 60명 그룹을 하는데 아마 중간 평가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이제 이번에 이 2차 시험이 중요한 게 요번에 이 실험 결과가 끝나는 대로 이제 3상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피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번 1차 임상 이상 했던 게 이미 학회 발표 몇 번 되면서 너무 유명해져 갖고 환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MRI 평가도 좀 더 1차 한 거를 가지고 이 큐 매트릭스라고 하는 전문 영상 의학 전문 랩에서 아주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확도를 높일 것인가.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런 영상의학적으로 MRI 평가를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이제 2차 실험, 2차 투비가 내년 말이면 끝나니까 이제 내년 말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3상 신청할 수 있는 단계로 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추구하고 있는 우리 줄기세포 실크로드의 그런 상용화 길을 이제 재생의료로는 일본에서 그 길을 찾았고 의약품으로는 미국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이 목적지예요. 한국이나 중국은 이렇게 중간이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이게 전 세계 표준이 돼요. 그래서 미국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뻔히 알아요. 결과 좋은 건. 그러니까 단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그죠? 인원을 늘려야 되니까. 왜 제가 자신을 갖냐면 자가 줄기세포는 한 사람께 한 배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약품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61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결과가 틀려질 리가 가능성이 적어요, 이거는. 인원수가 이 화학약품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보이지 않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대개 3상 가서는 오히려 안전성 때문에 탈락돼. 근데 이거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안전성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성 부분에서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를 보는데 자가줄기세포는 이미 한 사람께 한 배지인데 우리는 61배지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돈 요것만 남은 거지 결과는 사실은 거의 알고 가는 거라서 조금만 이렇게 인내심 갖고 착실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끝난 거는 신비스크1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랑 비교를 해서 요번에 워목 바스 MRI 이런 걸 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대조군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염수랑 비교를 해서 하고 인원수도 좀 늘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우리 이가 이렇게 한 번만 한 것 같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60명, 그러니까 40명은 조인트 스템, 20명은 식염수 그룹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증상 개선은 이미 거의 확실하니까 되고 구조 개선, 그러니까 MRI 상으로 이 손상된 연골 부위가 좋아지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걸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아니, 시행됐어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 네. 2017년 시행이 아예 된 게 2017년 7월인가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미 지정받은 데도 한두 군데 있어요. 네. 제품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인트 스템 이거 지정을 목표로 이제 하시는. 네, 그걸 받으면 신속 심사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하려고 이번 2차 임상도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임상 이상 조건부예요? 아니 좀 조금 틀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삼상까지는 하는데 승인까지 검토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건 잘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좀 더 우리 CRO랑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2차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요번에 2차에 투비 임상한 게 정말 잘 나왔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뭐 퍼펙트해.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뭐 3상 해야지 허가 신청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한국과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자료가 프라미싱하면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그게 요번 2차 임상한 결과가 정말 프라미싱하면 뭐 허가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RMAT 지정 받으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GMP도 그렇고 세포 품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뭐냐면 GMP, 또는 기시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GMP 이슈가 있고 기준미 시험 방법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라서 소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몸에서 나올 때부터 다시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무균 과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무균 과정이 이렇게 만들면 무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밸리데이션.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식약처의 이런 실사와 지도를 봐서 이게 완전히 확립이 된 거예요. 이 밸리데이션이. 그것은 무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이 완전히 확립됐다는 거. 두 번째는 시험법이에요. 시험법. 시험법이 너무 많아. 모든 게 시험법인데 그 시험법이 정립된 거예요. 시험법이 정립된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 이번에 조인트쌤 그거 받으면서 엄청 도움 받은 거죠. 이번에 그거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거 승인 받은 거예요. 네. 이거 안 했으면,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고맙죠. 그 식약처 실무자들한테. 그 제가 보니까 GMP 실사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식약처 본청에 왜 그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이 그 제대로 딱 잘해준 거죠. 우리가 이번에 다 통과했어요. GMP, 세포 품질, 안전성 다 통과되고, 요거, 이번에 요 중앙약심에서 본 그 미국 거 맨날 13명 운운하는 그거 갖고 자꾸 시비 걸린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 또 결과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입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정말 뜨거웠어요. 아니, 원래는 아침 8시에 했단 말이에요. 아침 8시 모닝 세션인데, 우리는 한 50명 정도 올 줄 알았다니까. 자리가 320석이었어요. 그게 꽉 차서, 갔다 오셨잖아요, 친구들. 20석을 더 갖다 놨다니까. 이거는 다 놀라는 거예요. 이번 제17자 일본 재생의료학회 총회의 회장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교포야. 정웅이라고. 한국말 못해. 제일교포 3세라. 근데 그 양반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션 다음번에가 60명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금 재생의료 치료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